달서구는 대구시 신청사 유치일인 12월 22일을 새로운 달서 구민의 날로 정하고 22일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달서구의회는 21일 제27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했습니다. 대구시는 열린 지식 공유형 혁신 공간인 대구지식발전소 개소식을 18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대구시 장애인 공감 토크 콘서트가 시 공식 유튜브 채널 컬러풀 대구 TV를 통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청년 해경의 세상 도전기로 개최됐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은 내년 3월 28일까지 대구문화재 토파보기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 웃는 얼굴 아트센터는 내년 1월 4일까지 예술단체 공연 공모를 진행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에 12월 2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대구시 신청사 유치일인 12월 22일을 새로운 달서구민의 날로 정하고 달서구 구민의 날 조례를 개정해 22일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달서구민의 날은 출범 당시 14개 행정동, 인구 50만 명 돌파일 등의 의미를 담아 10월 14일을 구민의 날로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역사성과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달서구에서는 지난 7월 달서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의 날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시 신청사 건립부지가 옛 두류정수장터로 확정된 12월 22일을 달서구민의 날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68%로 시청사 유치를 위해 보여주었던 구민들의 결집된 모습과 지속 발전을 염원하는 상징적인 날로 정하자는 것이 많은 구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달서구 의회에서는 이러한 구민 의견을 존중해 구민의 날 변경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달서구 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민의 날 변경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 구민의 날 변경은 향후 신청사 건립과 더불어 달서구민의 대화합 및 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구민상 수상자 3명에 대한 시상 후 구청 광장에서 구민의 날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선포식은 이태훈 구청장과 윤건근 달서구 의회 의장이 함께 새로운 달서구민의 날 선포문 낭독 후 레이저쇼와 달서구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경관 조명 점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이날 선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구민 초대 없이 언택트로 진행됐으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도 송출됐습니다. 제작된 동영상은 달서TV, 구 홈페이지, 구 공식 SNS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구민의 날 변경을 통해 60만 달서구민의 대화합과 단결의 상징인 대구시 신청사 유치 과정을 후대의 기감으로 삼고 앞으로도 우리 구의 새로운 도전과 성취의 밑거름으로 되새겨 달서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21일 제276회 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 발언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관 위탁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이어 2020년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와 박광규 서민우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김기화 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아닌 출석정지 30일에 대해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대구시는 열린 지식공유형 혁신 공간인 대구지식발전소 개소식을 18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대구지식발전소는 대구시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10억 2천만 원을 들여 다양한 콘셉트의 복합 스튜디오 등 9개 공간을 갖춰 개소됐으며 옛 경북지방경찰청 경찰학교 자리에 조성됐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내년 1월부터는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영에 들어가면 대구 평생학습진흥원과 함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학습 큐레이터 배치와 온라인 평생학습 전문 채널 달구벌 1번가 학습 콘텐츠도 제작합니다. 아울러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영상 장비와 교육 기자재 등이 갖춰진 복합 스튜디오와 강의실, 회의실을 대여할 수 있으며 대구 평생학습 포털 학습통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야간과 공휴일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대구 지식발전소를 적극 활용해 비대면 교육을 확대하고 중장년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개소식은 비대면으로 열렸으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영상을 통해 대구 지식발전소의 조성 과정과 각계각층의 축하 메시지를 담은 영상 등으로 꾸며져 대구 지식발전소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대구시 장애공감 토크 콘서트가 시 공식 유튜브 채널 컬러풀 대구TV를 통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청년 해경의 세상 도전기로 개최됐습니다. 시민들의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토크쇼는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이면서 현재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한혜경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시각장애 당사자인 한혜경 씨는 안내경과 함께 생활 속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공공시설 및 서비스 종사자들의 인식 부족 실태를 세상에 알려나가고 있으며 이번 토크쇼를 통해 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당사자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여행을 좋아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보통의 대한민국 청년으로서의 진솔한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콘서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교육박물관은 내년 3월 28일까지 대구 지역의 문화재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 대구문화재 토다보기를 개최합니다. 지역 소재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는 기록하다, 지키다, 있다 등 크게 3가지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공간 기록하다에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잇는데 필요한 자료인 기록과 관련된 문화재를 소개합니다. 공간 지키다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활동한 의병가 승병의 활동을 통해 지역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군대를 일으켜 싸웠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공간 있다에서는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해 이모저모 자세히 알려줍니다. 김정학 관장은 이번 전시는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대구라는 공간을 지켜온 문화재를 소개하는 자리라면서 지역의 문화재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서문화재단 웃는 얼굴 아트센터는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정기공연 추진을 위한 예술단체 공연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예술단체 공연 공모 사업은 지역의 우수 예술단체를 발굴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는 로컬 아티스트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는 매년 대구, 경북 지역의 예술단체 공연 공모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 정기 공연을 개최해 왔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날로 내년에는 4월부터 11월까지 8건의 공연이 문화가 있는 날 정기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8일간 진행되는 이번 공모 접수회에는 음악, 연극, 뮤지컬, 무용 등 장르를 불문하고 2년 이상 공연 활동 경력이 있는 대구, 경북 소재 전문 공연 예술단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웃는 얼굴 아트센터 이성욱 관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예술단체 공연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2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올해 보건복지부의 복지행정상 5관왕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상, 희망복지지원단 분야와 장애인 정책 분야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해 총 5,250만원의 포상금을 획득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추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며 따뜻하고 건강한 달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달성군이 2년 연속 행정안전부의 간판 개선 사업에 선정된 이야기입니다. 달성군이 2021년도 간판 개선 사업 공모전에서 화원읍 국도 5호선 설화 명곡역 주변 간판 개선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달성군 관문 지역인 화원 나들목 진입로에서 천내천까지 1.4km, 건물 61개 및 112개 업소가 사업 구간에 해당되며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자영업 주민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군은 내년 상반기에 간판 디자인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는 업소별 특성과 지역성을 살린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해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설화 명곡역 1원을 디자인 간판 거리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기사는 왕선초등학교가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왕선초등학교는 2020 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 발표 대회에서 LAMP 놀이터에서 민주시민의 빛발키기라는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학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등교 수업뿐만 아니라 원격 수업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인문학, 예술, 감성, 신체활동 놀이를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에 녹여내고 지속적으로 실천했습니다. 특히 예절, 감성, 꿈찾기로 마음의 빛을 나누며 봉사, 나눔으로 민주시민의 빛을 밝히는 인성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지녀야 할 인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승희 교장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2월 2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통우연합회에서 12월 16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달서구 취약계층을 위해 라면 100박스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미 달서구 통우연합회장은 이번 나눔을 통해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계기로 나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서구 통우연합회는 지난 7월에 달서구 인재육성재단에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대구 달성 산림조합과 산사랑 부녀회는 15일 오전 성상제 산림조합중앙회 본부장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떡국 100세트를 달성군에 전달했습니다. 이석원 대구 달성 산림조합장은 코로나19의 추운 날씨까지 겹쳐 크게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산사랑 부녀회의 떡국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한 정성을 보태어 함께 떡국을 나눔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 달성 산림조합은 올해 2월에는 정기총회 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 300만 원을, 3월에는 코로나19 관련 위문성금 2천만 원을 달성군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호텔 아젤리아는 지난달 11일 장기화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과 위생수칙을 잘 지키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됐습니다. 호텔 아젤리아에서는 방문객들의 수기 명부 또는 전자출입 명부 작성, 위생장갑 제공,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상시 비치, 좌석 간 거리 두기 등을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특히 식사 이용 고객들에게 개별 상차림 제공을 통해 비말 감염을 차단하고 접촉을 최소화해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강순환 이사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형하고 있어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도 생활 방역을 이어가 주민들이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6일 경산시 북부동 주민센터를 찾아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쌀, 김치, 라면 등 1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물품 지원은 2013년부터 2호선 숙무사업소 경산 숙무부 기관사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양 기관은 물품 후원 정례화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참여 협약을 체결하고 연이에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올해로 8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할 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